네,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 우리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이 교육 과목 시작한 지도 이번 주가 10주 차입니다. 우리는 거의 1시간도 안 빠지고 계속했기 때문에 오늘이 딱 10주 차에 해당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신재생 에너지의 이해라고 하는 차원의 그런 주제를 정했고요. 요 얘기를 갖다가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신재생 에너지, 이게 도대체 들어보기도 한 것 같고, 또 뭐 녹색 성장, 뭐 이런 얘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할 텐데, 자, 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소개를 했는지, 또 주제를 갖다 정했는지,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 할 얘기는 첫 번째가 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정의가 무엇인지, 또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은 준말이에요.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의 준말이라서,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세세하게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신에너지 그리고 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오늘 그럼 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할게요. 신재생 에너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제로 정한 이유는요, 먼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화석 에너지죠. 화석 연료를 갖다 사용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그런 이제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화석 연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석유, 또 석탄, 그렇죠? 천연가스, 또는 우라늄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화석 에너지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지금 고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연한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에너지를 갖다가 소비한다라고 한다면은 석유의 경우에는 54.2년. 예, 분석하는 데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차이가 있어봐야 3, 4년 이런 정도 차이예요. 그래서 대략 지금 석유는 한 54, 5, 6년 정도 쓸 수 있을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천연가스가 한 63.6, 한 63, 4, 5, 6년도 정도. 그 정도밖에 못 써요. 그리고 석탄의 경우는 조금 그래도 자원들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110년 이상을 갖다 쓰기가 어려울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들이 점점 고갈이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우리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고민하는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에너지원을 갖다가 우리가 찾고 또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가 이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신재생 에너지냐면은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그래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게 있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즉 기후 변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 연료들, 석유가 되든 석탄이 되든 천연가스가 되든 이런 것들이 다 뭐를 배출하냐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러한 유형의 연료고 또 그러한 유형의 에너지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갖다가 뭔가 해결하면서도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에너지 문제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바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로서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갖다 좀 할 거고요. 바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는 결국은 무엇을 이용하자고 하는 거냐면은
천연으로 존재하는 태양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또 물이라든가 이러한 자연자원을 갖다 활용을 하는데 이 자연자원들은 고갈의 위험도 없고 그렇죠? 태양이 존재하는 한 물론 이제 바람이라든가 또는 뭐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흐름도 다 태양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그런 순환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이러한 것들은 고갈이 없기 때문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온실가스라고 하는 그렇죠? 이러한 그 위험성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것들의 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갖다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푸른 지구 그리고 환경이 보존이 되는 지구를 갖다가 우리한테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자료들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자료를 갖다가 제가 발췌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렸을 때 학교 수업 시간에 석유 고갈론에 대해 들어봤을 겁니다. 석유 고갈론이란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석유를 아끼지 않으면 언젠가 전부 고갈될 것이라는 디스토피아를 경고하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그 경고가 무색하게 아직도 상당량의 석유가 채굴되고 있습니다. 석유 고갈에 대한 경고는 1910년대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인 석유 고갈론은 1950년대 허버트 교수가 주장한 피크오일론으로 시작됩니다. 피크오일이란 석유 생산량이 1970년대에 피크를 찍고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이론이죠. 뒤이어 1970년에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은 석유가 10년 뒤에 고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환경오염 등 인류의 위기를 막기 위해 유럽의 경영학자와 과학자들이 모인 로마 클럽은 70년대 초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 석유가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최근에는 유가가 급상승할 때마다 석유 고갈론이 제기되었는데요. 석유값이 급격히 오른 것은 석유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석유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결국 고갈될 것이라는 논리죠.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채굴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 석유 매장량은 1970년 5,500억 배럴에서 2016년 1조 7,067억 배럴로 늘어왔으며 그 양은 2015년 석유 소비량과 비교했을 때 약 50년 정도 더 쓸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석유 소비량이 상당함에도 확인 매장량이 증가한 건 기술의 발전 덕분인데요. 기술의 진보로 석유 탐사 지역이 확대되었고 같은 크기의 유전이라도 예전보다 더 많은 양을 시추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진보된 기술로 셰일층의 석유를 특수한 물로 분쇄하여 추출하는 셰일 오일과 모래에 섞인 석유를 추출하는 오일 샌드 등의 석유가 개발되면서 석유의 확인 매장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죠. 기술의 발전은 석유의 공급량을 늘리기도 하지만 소비를 줄이기도 하는데요. 석유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연비 효율은 높아졌습니다. 또 석유의 경제성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원자력 에너지 또는 핵융합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석유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태양, 바람,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개발하는 등 인류는 석유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자원을 찾고 있죠. 이처럼 기술의 발전 정도로 봤을 때 인류의 한계 돌파력을 무시한 섣부른 석유 고갈론은 곤란합니다. 지식과 기술이 있는 인간이란 자원은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새롭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여기서 자원 고갈을 소재로 한 영화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것처럼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 사실 이 얘기는 저도 지금 거의 한 20여 년 전에도 제가 수업을 했을 때 환경과 관련된 수업을 했을 때 앞으로 석유는 자원이 40년 정도 쓰면 그러면 고갈된다 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또 40년, 50년 오늘 지금 영상 보신 거에도 5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물론 차이는 있어요.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지금 아직 찾지 못했었던 그런 이제 석유 자원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추하고 채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뭐 그런 부분들이 찾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 나왔었지만 또 이제 새로운 자원들을 갖다 자꾸 쓰면서 점점 석유 소비량은 조금씩 줄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절대적인 양 자체가 줄었다기보다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석유가 정확하게 언제 고갈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추세라면 대략 한 55년, 뭐 50년 남짓 정도 쓰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석유뿐만이 아니라 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그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의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재생에너지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두 가지, 즉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합한 그런 이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서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에너지를 신에너지. 없는 걸 새롭게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새롭게 변환시켜서 이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신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수소에너지라든가 연료전지라든가 또 기존에 있었던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석탄을 액화시켜서 쓰거나 혹은 석탄을 가스화시켜서 쓰거나 또 뭐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셰일 가스라든가 뭐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지만은요. 어떤 그러한 이제 그 석유 성분을 갖다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그 뭐랄까 광물 이런 것들 셰일 가스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롭게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창조해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신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화석 연료 대신에 그 대신에 기존에 있었던 화석 연료를 제외한 그 에너지를 갖다가 다시 우리가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뭐 수력, 또 그 다음에 그냥 버려졌었던 그런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바이오가스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에너지원으로 많이 활용되지 않았었던 건데 활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자연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은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것을 우리가 재생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이게 아예 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법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서 이용하거나 또는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신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종류로는 첫 번째 수소에너지, 두 번째 연료전지, 세 번째 석탄을 액화 또는 가스화한 에너지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중질 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석유나 석탄 자원을 갖다 활용해서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형태를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신에너지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신에너지와 더불어서 재생에너지는 햇빛이라든가 물 또는 지열, 그 다음에 내린 비열, 강수라든가 또는 생물 유기체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변환시켜서 이제 그래서 이용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재생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태양에너지에는 태양광을 이용하는 거, 태양열을 이용하는 거 뭐 이런 형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풍력,
수력, 그리고 해양 에너지. 해양 에너지는 조수간만에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파도의 힘을 갖다 이용하는 파력,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열 에너지, 또 생물 자원을 변환시켜서 이용하는 바이오 에너지. 뭐 여기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옥수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알코올을 갖다가 발효시켜 가지고 그 알코올을 갖다가 다시 추출해서 그래서 뭐 활용을 한다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이제 매립지 같은 데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한다라든가, 또는 뭐 가축 분뇨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폐기물을 갖다가 이제 이용하는 그런 이제 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석유나 석탄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파생돼서 또는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이제 이용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재생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바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바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특징은 그럼 뭐냐? 특징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는 녹색 성장의 핵심이자 신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그러한 이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석 연료를 갖다 대체하는 대체 에너지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기존의 연료를 대체할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친환경 청정 에너지라는 것이에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해서 CO2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이것이 지구 온난화를 갖다 이제 일으키는 주범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유형의 이제 에너지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고갈되지 않는 비고갈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정이 된 화석 연료와는 이제 관계없이 태양이라든가 또는 물 또는 바람, 이런 이제 무한한 자원을 갖다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특징을 갖다가 이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에너지라는 거예요. 또 미래에도 계속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성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이제 에너지라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세분해서 신에너지에는 어떤 것들, 또 어떻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또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어떠한 그런 이제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에너지입니다. 자, 신에너지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연료전지는 수소나 메탄, 그리고 메탄올 등의 연료를 갖다가 이제 산화시켜서 생기는 그러한 이제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생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는 그래서 수소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산소를 갖다 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공기 중에 산소, 그리고 천연가스, 나프타 또는 메탄올 이런 데서부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활용해서 얻어지는 수소, 얘네 둘을 갖다가 이용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기 에너지를 갖다 얻는 것을 연료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전지에서 어떤 그 전기를 갖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원리를 갖다 이제 활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산소의 경우에는 캐토드라고 하는 음극에다가 이제 산소를 갖다가 배치를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수소를 갖다가 이제 양극에다 이제 배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얘네들이 이제 수소에서 이 수소가 양이온하고 또 전하로 이제 전자로 분리가 돼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제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전기가 발생하는 건데 한번 이 원리를 갖다가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전극에 수소를 공급하면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됩니다.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연료 전극에서 공기 전극으로 이동한다. 전자는 도선을 통해 연료 전극에서 공기 전극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전류가 흐른다. 공기 전극에서 수소 이온, 전자, 산소가 결합하면서 물이 생성된다. 네. 이렇게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 원리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요. 원리는 사실은 우리가 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그랬었죠. 물을 전기분해를 하면 수소와 산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수소와 산소를 갖다가 결합을 시키면 거기서 전기를 갖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원리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그래서 아까 설명했었던 것처럼 수소를 연료 쪽에 그리고 산소를 그 반대쪽에 배치를 하게 되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전하가 이동을 하게 돼요.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전기가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바로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연료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곳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 현대자동차에서 연료전지 자동차를 갖다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는 수소를 갖다 이제 연료를 갖다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를 갖다 쓰고 공기 중에 산소를 갖다가 활용을 하면 그래서 전기가 발생을 하면서 자동차가 이제 굴러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 생성물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물이에요, 물. 전혀 어떤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어떤 지구온난화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들, 공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1kW급 가정용 연료 전지도 이미 연구 개발이 돼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전기를 발생하는 양이 크질 않아서 보급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도 시제품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50W급 노트북용 연료전지 이런 것들도 LG화학에서 이미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250kW급 발전용 연료전지 이런 것들도 시험 생산 설비들 이런 것들이 벌써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것이 이제 실용화될 그런 상태에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신에너지 의예는 수소 에너지예요. 예, 조금 아까 연료전지에도 수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수소를 기체 상태에서 연소를 시키면 그러면 바로 연소 시에 발생하는 폭발력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될 텐데 이 폭발력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갖다 수소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 경우는 태양광이 되든 지열이 되든 또는 풍력이 되든 바이오매스 수력이 되든 원자력이 되든 이러한 에너지를 갖다 우선 들여야 돼요. 공급을 해야지 이제 수소를 갖다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석탄이라든가 천연가스 이런 데서 이제 부산물로 우리가 수소를 갖다 얻을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분해라든가 또는 광화학적인 방법 또는 광생물학적인 방법, 광촉매적인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소를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만드는 과정에서도 물론 에너지가 이제 소비가 되지만 그 에너지는 가능하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그래서 만들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를 이제는 어떻게 잘 저장을 할 것인가. 활용을 하려면 저장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하는 기술들, 또 고압가스로 저장을 할 것인지, 또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할 것인지, 또는 고체에 같이 이렇게 끼워 넣어서 그래서 저장을 할 것인지, 또 화학적인 저장을 할 것인지 이러한 기술들도 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것들을 갖다가 가정에서 전기나 연료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분야에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분야 또는 전기전자 분야 또는 금속 분야 그리고 화학산업 분야에서는 기초화학물질로서 암모니아라든가 또는 뭐 메탄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또 유리, 또 식품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이제 산업계에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이용한 자동차, 수소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데도 이용이 될 수 있고 또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배, 비행기 이런 것까지 장차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소 에너지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개발이 지금 진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수소에너지의 기술 개발 현황을 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이미 천연가스 개질기를 통해서 그래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갖다가 뽑아내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 놓은 상태고요. 또 GX칼텍스에서도 액체 연료 개질기를 통해 가지고 바로 수소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분리해내는 그런 형태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또 공기 중으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수소를 갖다가 공기 중에 산소, 질소가 제일 많잖아요. 질소가 제일 많고 산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수소가 이제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분리해내는 기술 이런 것들도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자, 신에너지의 세 번째가 뭐냐면 석탄 액화. 석탄을 액화시키거나 또는 가스화시킨다는 거예요. 교수님 석탄은 고체인데 어떻게 액화를 시켜요? 예. 석탄을 액화시키는 거는 여기에는 이제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죠. 석탄을 굉장히 미세한 분말 상태로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물도 마찬가지 H2O잖아요. 이것도 연료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고체 상태인 석탄을 액화, 그리고 가스화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에너지로 가스터빈이나 전기터빈을 구동해서 그래서 다시 또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액화시키고 또는 이제 가스화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액화가스로 쓰기도 하고 합성 가스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서 연료 전지에 쓴다라든가 또는 터빈을 돌려서 이렇게 이제 석탄 액화나 가스화시킨 그런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갖다 돌려가지고 다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석탄 액화 또는 가스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미 기술들이 상당 부분 진전이 돼 있어서 하루에 3톤 정도 건식 가스화 설비들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또 하루에 1톤 정도의 습식 가스화 설비 이런 것들도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신에너지. 그래서 신에너지는 크게 몇 가지? 3가지 유형이었었죠.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그리고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 이런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신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2교시에는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